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테입니다.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 아주 안 좋은 흐름으로, 낙폭이 좀 컸었죠.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또, 중간에 떨어질 때, 떨어진 칼날을 중간에 또 잡으신 분도 있어서 제가 좀, 지인분들 중에 좀 걱정이 됐었는데, 낙폭을 키운 건 맞겠지만, 이제 조정에 좀, 마무리가 이번 주 안에 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기간적인 조정은, 좀 많이 열어두고, 10월 달까지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중 좋은 뉴스가 나왔죠. 3천억 상생기금 조성, 또, 김범수, 이제 대표께서 또 좋은 뉴스들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좀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뭐, 언론은 언론이고, 뉴스는 뉴스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정답은 차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낙폭 과대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가 되겠지만, 브레이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브레이킹이 나왔다라고 좀 봐지는 그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지속 하락 이후에 아래 꼬리 소양선을 의미하고, 그런데 이러한 캔들이 나올 때는 가능한 거래가 터져야 되죠. 거래를 동반해서 뭐 최대 최근에 3개월 6개월간 데이터를 봐서 그래도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밑에 꼬리 소양선 일정 하락 이후에 나오는 그런 캔들은 추가적인 추세 전환을 의미한 부분이고, 점진적인 상승의 첫 번째 어떤 고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년간의 데이터, 짧게 6개월간의 데이터 열어놓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뭐가 보이세요? 여기 꼬리 보시죠. 밑에 위에 꼬리 십자 크로스 나왔는데, 그때도 꽤 높은 큰 거래량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거기를 라인을 그어 놓으세요. 라인을 그어 놓고, 맞죠? 그러면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거래가 크게 다시 동반되면서 어디에서 브레이킹이 나올래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12만원대에서는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외국인의 수급이다, 기관의 수급이다, 그 수급선, 200일선의 어떤 지지 라인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0일선을 만들어 놓고, 그 근방에서 분봉을 열어놓고 좀 흐름을 캐치하다 보면, 지금 30분봉이거든요. 그 30분봉에서 추세를 또 돌파를 하죠. 여기. 추세 그려드릴게요.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는 그때 시점에 비중을 확대하는 자리는 괜찮다. 그런데 아직은 외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대발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기술적 지표 제가 좋아하는 MACD가 웅덩이에 풍덩 빠진 건 맞는데 정확하게 돌아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은 충분히 필요하다. 내려온 만큼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기간, 다음 주까지 횡보 등락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점에 5일선을 탈환하고 원바닥이죠. 투바닥을 형성할 때 지속적인 점진적인 상승의 어떤 추세로 저항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심플러가 보는 시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내려올 때는 사는 게 아니구나. 관망을 하고 있다가 이전 전저점을 보기보다는 그때 만들어져 있던 최대 거래량의 시초가 를 라인을 그어놓고 또 200일선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살 때는 우량주를 선택할 때는 3분봉을 보지 마시고 30분봉을 활용해서 추세가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는 그때를 또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는 게 아주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지금 괜찮아졌죠? 5일선을 회복했나요, 오늘? 5일선이 지금 69,500원. 회복했네요. 좋은 흐름이고요. 장중 또 12%까지 상승했는데, 올라갈 때는 절대 매수 따라가지 말고, 만약에 저는 장중에 못 봤는데, 만약에 내가 평단가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 열어두고 보고 카카오 게임즈 열어두고 보고 함께 카카오뱅크까지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 가지 흐름을 잘 분석을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조금 사보고, 조금 이게 물리신 분들 있죠? 조금 사보고 나머지 추미할 자금은 들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대반락이 나올 때, 그때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다시 한번 매집을 하다 보면
좋은 흐름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뭐 여기서 다시 한번 6만 5천원을 깨고 내릴 확률보다는 여기 지금 뭐 대략적으로 선을 그어드리면 7만 원대죠. 7만 원과 6만 5천 사이 또 하나의 스테이션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기간적인 뭐 가격 조정 충분히 나와도 봅니다. 상방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볼까요? 대략적으로 내려오면 지금 근 25%, 뭐 30%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8%의 반등은 아주 강세 일봉이라 평가를 된다. 그러나 한 번에 다시 내가 담는 것이 아니라 대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베팅할 자금은 꼭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 이틀 보고 매매할 종목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도 내년까지 길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는 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네, 카카오 뱅크를 또 투자하신 분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시죠. 뭐 퍼가 뭐 얼마다 뭐 저렇다 뭐 이런저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다양해요. 뭐 누구는 비싸다 누구는 싸다 뭐 다 다양한데 자기가 생각하면 돼요. 65,000원대, 6만원대 가격은 내가 봐서 좀 싼 것 같다. 네, 그냥 뭐 너무 전문가처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진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금융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은행을 대표하는 또 그러한 기업,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 뭐 그렇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네,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이오니아도 공략을 하신 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흐름을 따라가신 분도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경고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재공략합니다라고 언급을 못 드렸지만 또 패밀리 분들 중에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따라가신 분이 있어서 또 물려서 제가 영상에 남겨드렸는데, 이 종목은 경고 종목이긴 한데 아직 상투권이 그래 나온 건 아니에요. 거래가 이전에 상승 초입구역이고 중간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때 거래가 지금 얼마 터졌지? 10,000만 주 1,000만 주 맞네요. 깜짝이야. 예, 그렇게 큰 거래가 동반시키면서 근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5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이때 이탈을 좀 했죠. 이탈 이후에 갭 하락이 나와서 마이너스 또 15%까지 하락이 나왔던 부분, 5일선 이탈하고 하나 둘 셋 넷 5일째, 그리고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그 다음 날부터 또 갭상 만들면서 5일선 21선 강하게 돌파, 3일째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따라하기 힘들어요. 힘들고 매매하기도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챙기신 분이라고 하면 따라갈 수 있었겠지만, 중간에 막 이렇게 들어가서 하신 분이라고 하면 잘 판단을 하세요. 네, 잘 판단하시는 게, 내가 물렸죠? 물려도 손절을 못하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의 중형 사이즈 롱바디가 나는데 5일선과 21선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다 지른 분 있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말고 작은 비중으로 가서,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500만 샀다 그러면 나머지 500 정도는 현금 들고 있다가 이때 추가 매수를 해서 번쩍 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와 여기에 평단가가 여기 만들어져 있죠. 평단가가. 그러면 일단 평단가 근처가 왔든 올라갔든 비중을 다시 줄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줄이기 싫죠? 500 사고 물려가지고 아싸 제스 다시 샀는데 내가 1,000만 되는데 지금 엄청난 수익이다. 그런데 안 팔고 계속 들고 가지 마시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원래 전략은 다시 내가 평단가를 관리한 건 맞는데 수익권에 오면 내가 다시 샀던 그 현금은 나의 계좌로 들고 와야 됩니다. 왜 그렇죠?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평단가 관리할 종목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재공략하기 위해서는 나의 현금은 다시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제가 약간 너무 쉬운 말인데 좀 제가 어렵게 설명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뭔가 갔으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재매수
뭐 재매수를 했든 평단가 낮추었던 투입된 자금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그 부분은 익절을 하고 현금화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유익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바이오니아 대표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더 갈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욕심을 부리고 싶다 그러면 3일째 라고 상승했죠. 그럼 5일째까지 봐서 5일선 이탈 전까지 홀딩이다. 그런데 하루 이틀 더 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좀 팔아보는 전략은 괜찮습니다. 아니면 전고점 9만원대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선택과 판단, 대응 전략을 미리 세우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바이오니아를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꼭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 다른 또 급등을 달렸던 그런 종목들을 또 컨트롤할 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네. 최근에 또 흐름이 좋았던 게 있죠. 네, 폐배터리 관련주. 영화테크를 제가 이때 살짝 좀 전체 공유를 드렸고 관련 뉴스도 챙겨 드렸는데 갑자기 시작과 동시에 5일선 이탈가 쭉 내려왔어.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거래가 너무 안 터졌죠. 네, 거래가 안 터진 상태에서 쭉 밀어주고 흔들고 오늘 갭상 만들어 놓고 그대로 분봉을 보면 엄청나게 빨리 말더라고요. 네, 참 웃겨가지고 네. 시작과 동시에 네, 금 8%가 올라갔어요. 네, 시작과 동시에 쭉 올라가더라고요. 아이고야, 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즐거웠고 갑자기 5일선 이탈을 눌러주고 또 갑자기 갭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흐름에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겠지만 네, 뭐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내가 돈이 뭐 200이 있다 칠게요. 그러면 200만원 달을 베팅을 다 하지 마세요. 제가 의견을 드리고 좀 자제합시다라고 의견을 드렸겠지만 사서 좀 물리신 분이라고 하면 200을 베팅을 했는데 전부 다 한 번에 다 지르니까 대응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200이면 조금 욕심을 줄여서 항상 욕심을 줄여서 100만원 사보고 샀는데 갑자기 이변성 흐름으로 마이너스 7%까지 쭉 내린다. 그런데 거래가 없다. 그 다음에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최대 매물대 근접 안에서 그 가격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샀던 100만원만 들고 와서 20일 이탈 전까지 보든지, 그리고 만약 오늘 갭상이 나와서 내가 샀던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면 남아있는 100을 투입을 해서 수익을 보든지, 네, 그렇게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바이오니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내가 물렸을 경우에 투입할 자금을 한 번에 다 투입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대응이. 네, 그러하듯이 영화테크도 단기 단타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담지 마시고 일단 욕심을 줄여서 절반 담아보고 물리면 그 다음 날까지 열어두고 보자. 왜요? 왜 그렇죠? 네, 최대 매물대 근접을 한 상황이고 21선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 대장주니까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패밀리 영상에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워낙 지금 지수도 안 좋고 여러 종목들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영화테크 설명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복귀 차원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욕심을 조금 줄여보고 한 번에 다 베팅하지 말자. 그렇게 좀 축약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